아, 오늘은 딥러닝 입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선형회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선형회계란 딥러닝 입문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개념들을 잘 숙지하시고 또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 나머지 뭐 이진 분류를 하는 어, 로지스틱 회계도 적용이 되고요. 그 앞으로 다루는 것들을 예측하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잘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형회계라는 것은 좀 뭐 예를 먼저 들어보면 이런 것이죠. 쇼핑몰에 오래 머물수록 더 많은 물건들을 사게 되겠죠. 뭐 그래서 시계를 없앤다든지 뭐 창문을 없앤다든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쇼핑몰에 머물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돈과 쇼핑몰 관계, 뭐 이게 선형회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책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는 책을 뭐 여기저기에다 계속 깔아 놓는 겁니다. 거실에도 놓고 또 화장실에도 놓고 또 내 책상에도 놓고 막 쌓아 놓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 있을 때마다 손에 집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책 읽는 걸 더 많이 읽게 되죠. 물론 뭐 자소리를 많이 듣게 되겠지만요. 또 우리가 이제 어,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 많이 걷지 않나요? 그럼 많이 걸을수록 몸무게가 줄어드는 관계들. 어떤 관계에 있어서 늘어나든 줄어나든 이게 이제 어,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 이걸 선형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선형핵이란 이렇게 어떤 특징과 관련되어서 수치가 선형적으로 증감하는 것 관계. 그렇죠. 그것이 선형획이라는 것이죠.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독립변수들 xi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x0, x0, x1, x2, x3 뭐 그러면서 xi까지 그것이 변수 y, 종속 변수 y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종속 변수 y가 종속 변수 y 수치가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형획이란 한 개 이상의 독립변수 xy와 y의 관계, 그 선형 관계를 리모델링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왼쪽 그림에 보시면 여러 가지 분포가 있는데 이렇게 뭐 이처럼 평면으로 나타낸다면 이런 x 변수들에 대해서 y 값이 선형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수학적 수식으로 나타나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y는 ax 플러스 b다 이렇게 하면서 직선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a하고 b가 주어지면서 x하고 y 값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과는 반대로 컴퓨터에서는 x하고 y 값은 주어졌는데 그 데이터죠. 그러니까 그 a에 해당하는 w와 그리고 b에 해당하는 b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w는 y는 wx 플러스 b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w는 웨이트고요. b는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와 절편 이것을 구하는 것이 사실 수학적으로 선형회계의 목표입니다. 선형회계라는 건 결국 x하고 y 값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런 주어진 데이터 x 우리가 앞으로 프로그램 할 때는 x 트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y 트레인을 통해서 결국 웨이트와 바이어스 즉 기울기와 절편을 찾는 것이죠. 물론 이제 X 트레인, Y 트레인 이거는 전부 다 피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피처들에 해당하는 건데 Y도 하나의 피처인 거죠. 특성 변수인 거죠. 만약 이게 사람으로 주어지면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피처 y, 이것의, 각각 독립변수들, X트레인의 독립변수들의, 이제, 종속된 y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따,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어 있지만, 뭐, 당뇨병 환자에 대한, 변수들이 여러 개 있겠죠. 뭐, 키, 몸무게, 혈압, 혈당,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 Y, 이 당뇨병이다? 아니다. 이건 뭐 이전 분류일 수 있지만 결국 이게 전부 다 하나의 그 사람에 대한 변수들로 다 부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변수들, 아까 X에 대해서 뭐 혈당, 뭐 키, 몸무게 다 조사했는데 이 사람이 당뇨병일 확률이냐 아니냐, 당뇨병일 수 있냐 아니냐를 이제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Y에 대해서, 그 당뇨병 Y에 대해서 각각의 사람들의 특성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 Y가 이 특성들에 의해서 선형으로 나타나서 뭐 당뇨병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주어진 거죠. 그럼 어떤 한 사람의 그 피처 X 트레인이 주어지면 그걸 예상할 수 있는 거죠. Y 트레인, Y 값을. 이게 이제 행렬로 보통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트레인을 이제 행렬 변수로 표현은 되는 겁니다. 여기 바로 나오죠. 데이터가 우리 책에서 나오는 그림인데요. 데이터가 442개 행, 결국 442명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리고 10개의 특성을 갖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키, 몸무게, 혈당, 혈압, 뭐 어떤 수치, 혈액, 수치, 뭐부터 해서 10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당뇨병이다, 아니다. 당뇨병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요, 피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하나인 거죠. 이렇게. 각 사람에 대해서 하나인 건데, 요 변수가 여기 변수들에 의해서 종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형관계로 나타난다고 볼 때, 이 사람이 특성들을 분석하면, 가중치를 분석하고, 절편을 분석하면, 이 당뇨병일 확률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대로 테이블을 이제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것을 타겟 데이터, 이것을, 이제 요 10개에 있는 행을, 트레이닝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그 X 값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 X, Y 값이. 그냥 데이터죠. 그렇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선형 회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수동으로 선을 한번 그어본 겁니다. 이 데이터들보다 밑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울기를 올리거나 절편을 올려야겠죠. 그래서 기울기와 절편을 올렸더니 어떻게 되냐면 또 위로 올라갔어요. 이 가격들보다. 그래가면서 이렇게 기울기와 절편을 바꿔가면서 찾았더니 거의 위치한 선을 걷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1차 함수를 선형회귀로 만든 모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공부 시간과 성적과의 관계를 한번 나타내 본 건데요. 이게 보시면 공부 시간이 늘어날수록 점수가 높아지죠. 참 좋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점수가 늘어난다. 공부 열심히 하면 당연히 늘어나는 거겠죠. 그것을 이제 평면 좌표로 한번 이 데이터를 옮겨본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함수로 표현한 것이죠. WX 플러스 B로. 그래서 맨 처음에는 또 이렇게 빨간색처럼 그어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제일 잘 구해졌냐면 또 이렇게 그린색으로도 한번 그어보고요. 만약 빨간색으로 그었다면 이게 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야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리의 값입니다. 이 거리의 값을 최소점, 요거 이제 평균 낼 수 있겠죠. 평균이나 합산으로 해서
그곳의 거리의 최소점을 구한다면 아마 기울기 요 선을 최적된 선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거도 각각 거리에 있어서 좀 분산에 있어서는 분산 분포에 있어서는 좀 일정하게 나옵니다만 이 거리로 따지면 훨씬 더 멀게 되는 거죠. 결국 기울기하고 절편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것을 매번 값을 주어지면서 변화를 시켜서 좀 더 잘 표현하는 값으로 찾는 그 어, 함수를 구하는 것이 선형회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재에 보면 이걸 시각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여기 안에 py 플러스를 가져오는 거죠. 엘리엇으로 플롯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이 시각화하는 것은 이제 이 차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이것을 이제 이렇게 선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죠. 다이어배츠하고 데이터 어떤 거였냐면 요거죠. 다이어배츠 데이터, 당뇨병 데이터, 요 테이블 2차원 테이블이죠. 거기에서 요 특성, 세 번째 특성만 가져온 겁니다. 0번째, 1번, 인덱스로 얘기하면 0, 1, 2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2차원 데이터인데 이 사람들은 다 가져오고 명수는 두 번째 특성만 가져와서 여기다 뿌린 겁니다. 스캐터. 요게 X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다이어베트 타겟 보면 이게 이제 다이어베트 타겟이죠. 그렇죠? 당뇨병이냐 아니냐. 그것을 XY 좌표로 해서 이렇게 뿌려준 겁니다. 이건 레이블을 X, 레이블 Y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특성이 있어요. 선형 회귀 모델을 세우려면 아무 변수나 그냥 다 갖다가 뿌리면 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선형 회귀 모델을 하려면 선형 회귀에 적합한 조건이야겠죠. 그래서 그 특성들, 피처라고 그러죠. 엑스트레인. 우리가 이미 짚었던 엑스트레인을 짚은다면 선형 회귀 모델을 세우려면 각 특성들이 어떠해야 되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규성해야 돼요. 여기 보면 가운데 이렇게 많이 뭉쳐 있잖아요. 그럼 정규분포죠. 예를 들면 정규분포라는 거는 뭐 그림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XY에 보면 정규분포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난 뭐 이게 뭐 시그마라 그러는데 뭐 2시그마 80% 안에 든다. 정규분포. 여기 모든 데이터들이 여기 80%가 여기에 위치한다. 가운데 뭐 이렇게 80%가 위치한다 하면 이게 정규분포인 거죠. 그렇죠? 뭐 이게 그러니까 정규성을 띈다는 건 이렇게 피처의 특성이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가 80% 이상이 정규성을 이제 이런 종 모양의 정규성을 띈다는 것을 분포가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등분산성. 등분산성은 뭐냐면 이제 그 분산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분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다시 말하면 뭐 이런데 막 이렇게 이상값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이상값이 많은 게 아니라 이상값으로 얘기하면 뭐 이런 거죠. 막 이렇게 이런 부분에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포에 어떤 함수를 그렸을 때 이제 그랬을 때 보통 이 떨어진 분포가 일정한 거죠. 등분산성.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독립성이죠. 그 각각 변수가 어떤 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너무 받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Y에 미치는 거죠. 독립 변수.
그렇죠. 그래서 독립성을, 인디펜던스를 잘 유지해야, 그런 부분을, 이제, Y에 대해서 잘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것을 따지는 건 이제, 통계나 빅데이터에서 좀 따지는 건데요. 이런 정도의 기본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시각화하는 이유는 이게 등분산성을 띠는지, 정규성을 띠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온 것들은 만약 선형회귀를 하면, 잘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프로 살펴본 경사하검법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일차원적으로 잘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하는 방법이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겁니다. 경사하강법. 기울기를 찾는 거죠. 원래는 이제 각각의 이제 거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많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건 뭐 이제 제곱 스퀘어, 스퀘어 제곱 그 면적 갖고 해요. 면적을 이제 미분하면 이 직선이 나오니까 그 각각의 거리의 제곱, 면적의 제곱을 해서 그것을 미분한 걸로 하는데요. 그렇게 하거나 또는 각각 거리를 줄이는 것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과서에는 그 거리를 가지고 그 거리를 줄여가는 모델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무 값이나 이제 잡아서 이렇게 기울기를 그어보는 거죠. 근데 이쪽이 좀 더 많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기울기를 내려야겠죠, 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려야 되겠죠. 또는 기울기를 바꿔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또 그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어보면서 경사를 움직이면서 경사를 사실은 2차원 그래프의 경사를 하강하면서 이제 찾아가는 것을 경사 하강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만약 이제 그 분포의 면적 여기 어떻게 보면 어, 제곱 스퀘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분포의 면적 단위를 최소로 하는 그런 선을 찾는다고 했을 때는 이게 면적이니까 이미 얘기한 것처럼 어떤 x에 대해서 기울기가 점점 줄었다가 또는 늘어났다가 이렇게 하겠죠. 제곱이니까 그렇죠? 이게 제일 최소인 점을 찾는 점이 아마 기울기가 0인 부분, 요 부분이겠죠. 그래서 만약 이게 요 면적 값이 여기서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값을 x, y를 넣었더니 면적이 우리가 임의로 그어놓은 선에 있어서 이 면적이 이 떨어진 면적이 뭐 이쯤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것들을 계산하면서 그 다음에는 면적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시 갔기도 하고 이렇게 갔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면적이 최소되는 면적은 기울기가 이제 0인 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거의 근사하게. 그걸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사 하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사 하강법은 모델이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기울기 변화율이죠. 기울기 변화율을 사용해서 모델을 조금씩 조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W 바이어스를 조종하고, W 웨이트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B를 조정해서, 그 각각 데이터들에 있어서 그 떨어진 거리, 에라라고도 하는데요. 떨어진 거리를 조종해서 그거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분류를 하는 것도 그렇고 군집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이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에러를 줄여가는 방법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개념을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경사하강법.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해가면 모델 Y햇은 WX 플러스 B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Y햇은 이제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가 아니라 어, 우리 예측한 값이죠. 가중치와 절편을 찾는 건데요. x 값을 넣어서 우리가 이제 WB를 이제 임의로 잡은 거니까 임의의 직선이니까 W와 B를 임의로 넣어서 x 값을 넣으면 예측값 y 햇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x 값에 대해서 y 값이 있죠. 그렇죠? 그 y 값은 다르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비교해서 그 다음 w와 b를 이제 수정해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값이라는 건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ys는 7x 플러스 b 7 그러니까 이게 임의로 잡은 거예요. 더블 처음에 이게 웨이트를 7이라 두고 b를 4라고 뒀을 때 x 값을 7을 넣으면 53이라는 가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값은 사실 예측값인 거죠. 왜냐하면 임의로 잡았으니까 w와 b를. 그럼 원래 이제 y 값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깃 데이터를 표현하는 y랑은 구분하기 위해서 y 햇을 사용하는 것이죠. 결국 y 햇은 예측값이고 y는 원래 주어진 값인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결국은 무슨 차이예요? 아까 그어놓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무 값을 이제 구해서 이제 그려놓은 건데 이게 이제 뭐 7x 플러스 4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x를 이제 7 정도 누웠는데 여기다 보시면 x 값이 이제 어, 여기서 보면 7이라고 해요. 그럼 이 정도인데 요게 이제 y 값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y 값이겠죠. 그런데 y 햇은 여기에 있는 점이죠. 여기 그래프 위에. 그래서 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차이를 계속 줄여가면 이제 선이 잘 표현되겠죠.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훈련 데이터에 잘 맞는 W와 B를 찾는 알고리즘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결국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니까요. 결국 W와 B를 계속 수정해 가면서 가장 최적화된 어, 오류가 가장 적은, 그러니까 최적화된다는 건 오류가 가장 그 떨어져 있는 우리가 이제 무작위로 만든 모델과 오류를 수정해서 가장 작은 거를 찾아가는 거겠죠. 처음에는 무작위로 W와 B를 결정합니다. 무조건 이제 하나 그어보는 거죠, 선을.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에러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수정해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X트레인에서 샘플란을 선택해서 Y 햇을 계산합니다. 일단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Y 햇과 선택한 샘플의 진짜 Y를 비교합니다. 뭐 당연히 틀리겠죠. 그렇죠? 틀릴 확률이 99%이다. 근데 Y 햇이 점점 Y에 가까워지도록 WB를 그 다음부터 조정해 가는 거죠. 모델을. 그리고 모든 샘플을 넣어서 2번과 4번 항목을 다 했어요. 하면 그래프가 점차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한번 그어보면 이제 나타내 보면 무작위로 이제 W와 B 값을 넣어서 아무데나 이렇게 그어보는 거예요. 선을. 뭐 2차원 데이터라고 하면 일단 한 개의 데이터로 이제 살펴보면 그러면 이제 가격이 여기 뭐 이제 X 값하고 여기 이제 어, X 값하고 이제 요 Y축이라고 하면 요 어, X 값하고 어, 음, 이게 X 값하고 이 Y 값이라고 하면 또 이제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x, y 값이 여기 하나 존재합니다. 그렇죠? x 값하고 y 값하고 존재하는데 이 값을 넣어보는 거죠, 여기다. 그러면 여기에 x 값에 대한 좌표는 y 값에 대한 좌표는 x하고 y 햇이 되겠죠. y 햇 예측 값이니까요. 그렇죠? 그 무작위로 이제 샘플을 구해서 그 선을 긋고요. 두 번째는 x의 샘플 하나를 선택해서 이 y 햇의 값을 구한 겁니다. 이게 값을.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하죠. y 값하고 진짜 y 값하고 y 햇 값하고 비교를 해서 요거를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조금 더 작게끔. 이만큼 틀렸으니까 뭐 이제 일단 기울기를 조금 높여야겠죠. 일단 무조건 이 가격 이 점으로만 옮긴다면 다음 데이터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다음 데이터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한번 다음 요거 수행 과정 끝난 다음에 조금만 올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만 올려보는 거죠. 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게 임의로 정한다는 건 두 번째 올라가서 이렇게 조정한 걸 얘기하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샘플을 조정해요. 또 하나의 샘플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값과 요 값을 비교해 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돼 있죠. 그러면 다시 이제 조금 이제 W와 B를 조정해서 이제 뭐 이제 조금 이렇게 다시 아이쿠 지워졌네. 다시 어, 다시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데이터가 각각의 거리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정한 이제 군집에 일정한 뭐 이렇게 군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장 최적점의 기울기와 이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한번 파이썬을 짜보는 겁니다. 첫 번째 초기화. WB를 무작위로 초기화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두 값을 모두 실수 1로 그냥 정한 겁니다. 뭐 이미 규칙대로 뭐 이렇게 뭐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예제를 위해서 직접 첫 번째 이렇게 지정한 거죠. 여기 보면 1번 무작위로 W와 B를 정합니다. 두 번째 이제 샘플 가져와서 계산하는 거죠. 자, 샘플을 가져옵시다. 그래서 이제 이 임의에 대한 훈련 데이터 샘플 X0 첫 번째를 가져와서 W 위에 이제 값 1하고 B가 주어졌죠. 그래서 Y hat 예측 값을 저장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뭐 해야겠어요? 이걸 비교해서 수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타겟 값 Y를 Y와 비교를 하는 거죠. 타겟 값은 원래는 151이 나와야 되는데 뭐 1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W와 B를 늘려야겠죠? 어떤 방향이든. 그렇죠. W와 B를 이제 조정하는 단계인데요. 우리가 예측한 Y 해석하면 이제 1.06 정도였는데 타겟 151이 차이가 크죠.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WB 이제 무작위로 했으니까 당연히 예측 결과가 이제 좀 다른 게 당연한 거죠. 그럼 이제 W와 B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꾸면 좋을까? 그래서 Y 햇이 Y 제로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W와 B를 증가시켜야 돼, 증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너무 많이 증가해 버리면 다음 데이터에서 이제 너무 차이가 또 클 수 있으니까 W를 이렇게 0.1만큼씩 증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관찰해 보는 거죠. 0.1만큼 증가시킨 다음 값을 다음 예측값 여기 Y hat 그리고 increase Y hat increase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저장해 보니까 y헥보다 조금 더 증가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살펴봐야죠. W가 0.1만큼 증가했을 때 y헥 값이 얼마 증가했는지. y헥이 증가한 양을 W가 증가한 양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밑에 수식에서 보면 W 인크리스 0.1이죠. 그렇죠. 그래서 W를 빼면,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y헥의 증가 비율. 그걸 하면 W 레이트가 나오는 거죠. W 비율. 그렇죠. W 조정한 후에 예측값 증가 정도를, 예측값 증가 정도를 확인한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과정을 계속 조정을 거쳐서 결국은 무엇을 구한다? 우리가 1차 함수 y는 ax, wx 플러스 b를 구하는 거죠. 훈련된 데이터로. 자, 이게 잘 이해되시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제 점차 프로그래밍 해가면서 이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좀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보시면 이제 0.1만큼씩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증가값을 넣고 증가값 프린트하고 그래서 예측해서 그걸 비교해서 또다시 넣고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게 증가되는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살펴보고요. 그럼으로써 경사하강법을 좀 더 이해해보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습 데이터로 좀 넘어가서 하면 좋겠습니다.